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 프로그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청소년 IR 창업과정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창업과정은 미래의 주역, 우리 청소년들이 창업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가 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그 결과 조별로 사업 계획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조에서 연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물인 사업 계획서를 발표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사업 계획을 세워줬는지 저 역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뜻깊은 자리 시작에 앞서 휘랑의 황은석 이사님의 개회 말씀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포스코 IMP 그리고 포스코 IMP 창업 과정을 설계하고 있는 휘랑의 이사 황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코 IMP가 10주년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첫 번째 가치는 벤처부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스코가 새로운 국가에 기여를 하고 새롭게 인류에게 기여하기 위한 그러한 맥락에서 벤처부국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IMP라고 하는 행사는 일반적인 그냥 학교, 그러니까 포스코 내부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도 모두 다 함께 투자하고 포스코의 가족으로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벤처보국은 제철보국이라는 첫 포스코의 이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처음 포항제철이라는 게 생겨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강 기술도 없고 제철 기술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제철소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 아래에 포항제철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제철소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한 맥락 내에서 이 제철보국이라는 이념을 벤처보국이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 IMP는 다른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을 투자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기업에 투자할게가 아니라 연령에도 그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일념입니다. 벤처부국에는 연령이 있지 않습니다. 창업에도 연령이 있지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투자할 수 있겠지만 10대 분들도 충분히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청소년 창업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분들은 일반적인 친구들이 중학생 애들이 하는 것과 같은 쉬운 수준에서 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직접 IR 자료를 1부터 10까지 다 정립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포항제철이 설립될 때 많은 은행이나 외신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본 과정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들이 입시만 해야 되는데 입시를 안 하고 창업 교육이라는 게 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IMP 네트워크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연령의 제약이 없이 나아갈 것이고 IMP를 수료한 1기, 2기, 3기를 넘어 30기, 40기, 50기가 될 때까지 IMP 벤처보국인들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인재로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생분들이 발표할 때 긴장하지 않고 잘 해줬으면 좋겠고 듣는 분들도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사님께서 개회 말씀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현장에서 멋있다, 최고다라는 피드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감명 깊게 들은 부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우리 청소년분들, 사실 창업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를, 어떤 사업 계획서를 오늘 공유를 해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번에 함께 해준 청소년 창업과정은요. 포항시 청소년 20명이 참여를 해주었고요. 또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체험 형태가 아니라 심도 깊은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조별로 프로젝트를 디벨롭하기도 하고 피칭과 피드백을 반복하는 PBL, 일명 Project Based Learning이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이죠. 포스텍 멘토들과 함께 창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포스텍 멘토들이라는 멘트가 나오니까 청소년분들께서도 큰 박수로 함께 축하를 해주시고 환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청소년분들이 체험한 이 프로그램 앞으로 진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학생 예비 창업가분들이 세상을 혁신할 서비스 또는 제품을 기획하라 라는 주제하에 준비한 사업계획서 듣는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조의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김신우, 김수현, 손기훈, 김용준, 고청호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1조의 발표니까 더 기대가 되고 조금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조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김수연이고요. 저희가 발표할 사업의 이름은 뭐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1조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김수연이고요. 저희가 발표할 사업의 이름은 바로 학업의 민족, 우리 동네 학원과 과외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목차는 문제점, 솔루션, 그리고 시장 경쟁사 분석, 사업화 및 확장 전략, 그리고 팀 소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저희가 페인 포인트를 도출할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학생 입장과 학부모 입장, 그리고 학원 가해 입장에서 각각 학원 탐색의 어려움, 그리고 상담 시간의 소요, 그리고 홍보의 어려움으로 페인 포인트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솔루션을 도출해 보았는데요. 일단 학생 입장에서 자신의 동네와 학교 주변에 있는 학원을 찾을 수 있는 위치 기반 시스템을 넣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저기 PPT가 조금 바뀌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온라인 상담 시스템 그리고 질의응답 시스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과 가해 입장에서 홍보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질의응답하는 서비스와 홍보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네, 저희의 시장은 일단 전체 시장은 국내 학원 서비스 시장 14.6조 규모이고요. 유효 시장은 국내 O2O 시장, 그리고 수익 시장은 교육 O2O 시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경쟁사를 크게 세 곳으로 정했는데 일단 파인듀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강남 엄마 문제를 풀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김과외라고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경쟁사로 정하였습니다. 일단 파인듀와 강남 엄마 그리고 김과외가 가지지 못한 그리고 단점을 저희의 본사의 차별점으로 두기 위해서 학원 비교 기능과 허위사실과 과장 그리고 첫 달 수수료를 서로 김과외 파인듀 강남 엄마 김과외의 단점으로 도출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본사의 차별점은 월 구독료 서비스로 그 첫 달 수수료의 부담을 없애주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학원 과외 비교 서비스와 검색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틀버스 운영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 차별점들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사업화를 구상하는데 일단 핵심은 학생, 학부모에게는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학원에는 홍보 효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크게 셔틀버스 관련 서비스, 그리고 학원 정보 제공, 과외 정보 제공과 리뷰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규 고객을 유치할 방법은요. 일단 첫 학원과 과외가 성사시에 혜택을 주고요. 리뷰 이벤트로 리뷰를 할 때마다 문화상품권 등의 선물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런 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수익 모델을 정해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 수익 모델은 학원과 과외 측의 구독료입니다. 학원과 과외를 홍보해주는 대신 월 9,900원의 구독료를 내는 것으로 하였고요. 네, 지곡에서의 수익을 예측해보면 약 30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걸 전국 기준으로 확대하면 16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저희 수익 모델을 도표화해 본 것이고요. 네, 저희 서비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절감 비용은 방문 상담 시 드는 비용과 시범과외 비용, 그리고 셔틀버스 회사와 연계시켜줌으로써 소규모 학원과 과외의 셔틀버스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따로 디자인해본 프로토타입인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학부모와 학생의 역할을 나눔으로써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웹사이트 형식으로 만들어본 가상 시뮬레이터입니다. 네,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팀 소개는 일단 1조의 팀원들과 그리고 송찬우 멘토님이 저희 1조의 멤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놀랍고 감명 깊게 봤는데 사실 학원, 과외, 우리 학생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창업 아이디어까지 다다르는 결과물, 정말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낸 결과물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모세, 김경언, 강인규, 서예찬, 오솔윤 학생으로 구성된 죄송합니다. 2조부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도원, 장윤서, 박승현, 박중혁, 임준영 학생으로 구성된 2조의 발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먼저 앞으로 모실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조 사업계획서 발표를 맡게 된 정윤서, 이도원입니다. 저희의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어플은 패스파인더라는 진로 진학 상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단 차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진학을 목표로 할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을 페인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의 경우 진로 진학을 잘 아는 근처 어른이나 전문가를 연결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세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진학하고 싶은 학교 자체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번거로웠고 학교의 장단점을 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진학 예정인 학교 또는 학년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핵심 가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소비 주체인 학부모는 학생의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면 충분히 돈을 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일단 고객 확보 방법입니다. 학교에 전단지를 돌리거나 여러 사이트에 배너를 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학교나 특목고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겟 지역 사립고든 특목고 등 정보가 부족한 학교나 상위 대학교입니다. 일단 저희의 구체적인 솔루션은 정보 공유 게시판의 진로 진학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요. 질의응답 게시판을 무료로 이용하고 더 자세한 상담은 인앱을 통해 결제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유치 방법은 지속적으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매너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사용자 간의 신뢰를 더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강점입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고 채팅 대화 형식 1대1 상담을 통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체제와의 비교 오이입니다. 기존에는 기존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는 각종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보거나 오프라인상으로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로 여러 사용자가 하지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사용자가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볼 수 있어 빠르고 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기존의 질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학교별 하위 카테고리 게시판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통해 진로 진학 관련 게시글을 올릴 수 있으며 유료 컨설팅을 통해 진로 진학 관련 질문을 전문가분께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배너를 하단에 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색 또는 카테고리를 클릭 시 나오는 화면입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질문들을 위아래로 슬라이드하며 읽는 방식입니다. 질문들을 검색하거나 볼 수 있고 해당 질문에 답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구체적 타겟은 예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수요 예측을 세계 에듀테크 시장, 국내 에듀테크 시장, 자녀의 진로, 진학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BM입니다. 저희 서비스, 즉 플랫폼, 이용자 2, 학원 및 학교, 광고주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저희 경쟁사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를 보완할 저희 서비스의 차별점은 현재 진학 중인 학생에게 학교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고 간단한 질문을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답변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상담에 비해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등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모델인데요. 아까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광고 배너를 게재할 업체를 모집하거나 유료 1대1 상담을 통한 수수료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과 후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보았는데요.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 입시 전문가 컨설팅, 진로 진학 학교 홈페이지 방문은 긴 시간과 과정으로 인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를 도입한 후에는 쉽고 간단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훨씬
고객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팀을 소개합니다. 저희 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사업 계획서 잘 공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발표도 떨지 않고 너무 잘하고 우리 친구들 얼마나 이 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지 그 노력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조의 사업 발표를 듣겠습니다. 3조는 김모세, 김경언, 강인규, 서예찬, 오솔윤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4조 먼저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도현, 하지호, 서현우, 최정윤, 김동민 학생으로 구성된 4조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조입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4조 사업계획서 발표를 맡게 된 최정윤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아이템 이름은 매드 패치인데요. 매드 패치는 메디컬 패치의 줄임말로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을 이어주는 반려동물 소셜 커머스입니다. 저희는 타겟을 먼저 선정하였는데요. 저의 타겟은 케어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입니다. 이 보호자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과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안한 매드 패치는요, 차별화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량 구매를 했을 시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정보 기입란을 통해 맞춤형 질병과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강점은요, 병원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소비자를 확충할 수 있고 또 여러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병원들의 정보를 비교해 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할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시인데요. 이건 반려동물 정보 기입란이고요. 이건 자세히 보시면 슬개골 탈구라고 검색창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질병명을 검색했을 때 질병명이나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했을 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병원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을 예약하는 모습인데요. 지역과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제창입니다. 이렇게 수수료뿐만 아니라 제품들까지도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구체적 타깃은 케어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인데요. 시장 규모는 약 591만 가구고 또 5조 8,100억이 됩니다. 저희는 비슷한 소셜 커머스 서비스를 경쟁사로 선정하였는데요. 경쟁사에 대한 저희의 사별점에는 할인 서비스와 맞춤형 검색 엔진, 그리고 가격 비교 기능입니다. 제품 개발 전략에는 개발을 한 후 프로토타입을 제공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 재개발을 한 후 다시 외부로 출시하여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수요가 늘어 이제 제품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앱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고 또한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뭐 펫택시 아니면은 강아지 유치원 같이 오프라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달 서비스도 도입을 하여 동물병원의 제품을 배달받을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 반려동물 제품 그런 쇼핑몰과도 연계가 되어서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은 온라인 결제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와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고객 절감 비용 예시는
심장사상충 예방주사와 미용같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예시로 넣었는데요. 6개월 이상 결제 시 할인율과 12개월 이상 결제 시 할인율이 있습니다. 저희 자조 멤버들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았고요. 도연이는 자료조사해줬고 또 현우는 뒤늦게 합류했지만 많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멘토 이지미 멘토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발표를 듣는데도 왜 이렇게 뿌듯하고 이 학생들이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3조, 4조였죠. 4조의 발표를 만나보셨고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3조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모세, 김경언, 강인규, 서예찬, 오솔윤 학생으로 구성된 마지막 발표 3조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조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게 된 서예찬, 오솔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사업 아이템은 마이디어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문제점의 솔루션, 시장 경쟁사 분석, 사업화 및 확장 전략, 팀 소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의 대상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능력과 의지는 있지만 능력과 의지는 있지만 실현시킬 아이디어가 부족한 사람.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실현시킬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나뉘겠습니다. 저희 마이디어의 뜻은요, 마이 아이디어인데요. 내 아이디어를 남에게 사고 판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이디어 중에서 컨텐츠 아이디어를 주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또한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 수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컨텐츠 아이디어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 마이디어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드는 기획 시간이 평균 1시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1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마이디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디어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요. 판매자가 나는 아이디어를 팔래요 하고 구매자는 나는 아이디어를 사갈래요 합니다. 이 마이디어는 그 사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마이디어에 아이디어를 한 건 올릴 때마다 100원의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이디어는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할까요? 유튜브 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유명한 유튜브 채널 옆에는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 이상인 고객들께 인증 배지를 전달할 건데요. 이 인증 배지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은 있지 않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도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를 할 것인데요. 경매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동시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 경쟁사 분석하겠습니다. 저희의 타겟은 첫 번째로 가장 크게는 20, 30대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튜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튜버들 중 콘텐츠가 부족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희 수요는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IP마켓으로 예측하였는데요. IP마켓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방문하는 횟수는 700여 번이라고 합니다. 또 700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경쟁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쟁사로는 아이디어로와 닉핏이 있는데요.
아이디어로의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앙과 디자인, 특허를 주 아이디어로 이용하고 있고요. 닉핏의 경우에는 생활 속 불편함을 아이디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과 다르게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어를 이용할 것입니다. 다음 사업화 및 확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이디어를 매매하는 시장이다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사업 시장이 커지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사용자를 모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이디어만을 올리는 커뮤니티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치한 후에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매매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매매하는 시장을 만든 이후에도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구매자와 판매자를 잘 연결해 주는 기술인데요. 저희 아이디어 테이커, 그러니까 아이디어 구매자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잘 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잘 전시하는 기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바탕으로 외주업체에 맡겨서 앱이나 홈페이지 형태로 저희의 사업 아이템을 실체화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초기 수익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판매자에게는 게시료, 구매자에게는 경매를 시작할 때 입장료 형태로 모두에게서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수료 형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이디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를 가져가는 수익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삼조 팀원으로는 멘토 선생님 장지현 선생님과 저희 경원이 모세 예찬 솔륜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본 과정에 함께한 우리 예비 창업가분들의 발표를 쭉 들어봤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저 역시 이 결과물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생각해낸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이렇게 실제로 창업가들의 축제의 장에 함께한 소감이 어떤지 직접 학생들로부터 소감을 듣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1조의 소감을 말해줄 예비 창업가분 어떤 분이실까요? 네,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네, 본 과정 함께 하면서 느낀 점 말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썼는데 이제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굳이 그렇게 2, 3일씩 걸리면서 그런 거를 쓰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도 써보고 창업 관련 이런 체험도 해보고 나니까 왜 어머니가 그렇게 2, 3일씩 걸리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렇게 고민을 해가면서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오늘 이해하게 됐고 이런 좋은 기회 함께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봐도 어디서도 사실 쉽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단순하게 사업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멘토들의 피드백 그리고 정말 그 사업 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2조의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예비 창업가분 제가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좀 할 얘기가 많아서 한번 글로 준비해봤는데 좀 읽으면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2조의 조언으로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승현입니다. 저는 평소에 창업에 흥미는 있었지만 진입장벽이 좀 높아 보였고 또 시작할 계기나 시간도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는 창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정말 후회하겠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거에 참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포스코 인프 청소년 창업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서 조언들과 페인 포인트를 찾고 그것을 개선시킬 솔루션을 발전시켜서 직접 발표까지 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언마다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싶은 방향의 차이가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때도 있었고
또 발전시키다 보니 처음 원하던 방향과는 멀어져 원래 바라던 서비스를 만들지 못해 좀 속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제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계속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원분들이 전부 열심히 해주셔서 마지막에 아이디어를 크게 바꾸면서도 사업 계획서를 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지만 그 외의 것들을 정말 여러모로 얻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소중한 경험을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3조의 소감 발표를 좀 들어볼게요. 3조의 예비 창업가분 저희가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조의 포스코 IMP 청소년 창업과정 소감 발표를 맡게 된 김모세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는 포스코 IMP 창업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님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박태준 회장님의 기업만을 위한 리더십이 아닌 국가와 나라를 위하는 리더십, 즉 애국을 위하는 리더십에 크게 감명을 받고 처음에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후 저는 포스코 IMP 청소년 창업과정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창업과정에 지원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직접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분석하고 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것을 사업 계획서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실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후 나중에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제 학생이나 교육 수료생이 아니라 꼭 성공한 창업가로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기업 정신까지 공부를 하고 이 프로그램에 임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조의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자, 예비 창업가분 제가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조의 최정윤입니다. 저는 동물과 관련된 제품을 여기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꿈이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나중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의사가 꿈인 다른 친구와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로 미래에 내가 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되게 구축을 해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고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수의사가 된 후 정말 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가 저의 미래를 정말 기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조의 소감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에 함께했다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에 함께한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 경험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빛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전 기수에 함께 했던 우리 선배님을 모셔서 소감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정유진 선배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캠프 2기에 참여한 정유진입니다. 제가 이번 창업캠프를 하면서 일단 창업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고 그리고 생각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에게는 창업 캠프가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전 기수 정유진 학생의 소감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잠시 후 있을 IMP 공식 행사 일부가 3시 2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휴식을 잠시 취하시고요. 저희 잠시 뒤에 있을 공식 행사 일부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초반에 안내드린 것처럼 저희 10주년 기념 온라인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창을 통해서 이벤트를 확인해 주시고 어떤 퀴즈가 나왔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정답도 맞추시고 또 상품도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퀴즈는요. 10주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을 힌트를 좀 드리면 자, 일부 행사에서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영상 속에 정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10주년의 시작은 언제였는지 그 숫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함께 해보시고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뒤 공식 행사에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